안녕하세요. 각각의 파일 포맷을 물어보셨는데요. GIF는 예전에, 요즘은 아주 많이 쓰이진 않지만 유일하게 그 스틸컷 중에서, 요즘 뭐 움짤이라고 하죠. 스틸컷 중에서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그 파일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포맷입니다. 그런데다가 파일 용량도 아주 압축률이 엄청나서 JPG보다도 압축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여담이긴 하지만 성인 사진 썸네일은 GIF로 많이 쓰고, 그 썸네일을 클릭해서 크게 보이는 파일은 JPG로 많이 쓰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GIF하고 JPG는 대표적인 손실 압축입니다. 엄청나게 압축률을 자랑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GIF는 그런 움짤이나 혹은 작은 사진에 엄청난 압축률, 조금 화질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큰 화질에 못쓰고 조금 작은 화질이나, 대신 JPG보다 압축률은 훨씬 높습니다. 혹은 움짤,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스틸, 그리고 그 손실 압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파일 포맷이 JPG입니다. 그래서 JPG를 제일 많이 쓰죠. T4는 무손실 압축에 거의 가까운데요. 보통 사람들이 무손실 압축을 쓰거나 그 퀄리티 좋은 원본 소스를 만들고 싶을 때 TIFF로 제작을 합니다. 3D Max나 2D 툴에서 저장할 때 타가나 TIFF로 저장을 하면 좋습니다. TIFF 같은 경우는 8비트 포맷 중에서 알파 채널을 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맷을 8비트 포맷과 16비트 이상 포맷으로 나누면 여기를 LDRI라고 합니다. LDRI, 그리고 LDRI의 반대말 HDRI라고 합니다. 이거는 Low Dynamic Range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LDRI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나마 HDRI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LDRI란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LDRI란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이가 들어가는 거죠.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 말 그대로 16비트 이상의 포맷을 HDRI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16비트 포맷에는 EXR이 있겠고요. 오픈 EXR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EXR, 그 다음에 HDR,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그 포맷입니다. 8비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IFF, TGA, PNG, GIF, 뭐 알고 있는 거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JPG, 또 BMP, 뭐 여러가지 등등등.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당연히 색감이 2의 8승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사람 눈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어떤 편집을 광대역으로 편집을 하거나 특히 개인 값을 줬을 때 이 8비트 이미지는 확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에 색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색감이 2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배가 아닙니다. 엄청난 색 차이가 나는데요. RGB 3개의 채널이 있다면 8비트는 2의 8승이 되는 거예요. 2의 8승. 2의 8승. 그 다음에 G 채널이 역시 2의 8승, B 채널이 2의 8승, 이렇게 되니까 2의 8승이지만 이건 2의 16승이니까 2배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색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2의 16승. 승이 3개가 있는 거죠. RGB 채널 각각에. 거의 몇 수천 배가 된다고, 엄청난 그 색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집을 해도 화질의 열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핸드폰이나 좋은 디지털
디지털 카메라는 EXR이나 HDRI, 그 원본이라 그랬죠. 원본 RAW 원본 소스가 16비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색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저녁 뭐 8시에 촬영했다 해도 개인값을 조정하면 마치 대낮인 것처럼 편집을 해도 안의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그게 바로 16비트 이상의 포맷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질문한 걸 계속 말씀을 드리면, TIF를 아까 질문하셨는데, TIF는 그 여기서 말하는 32비트라는 거는 RGB에 각각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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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 다음에 G 8비트, 그 다음에 B 8비트, 그 다음에 알파 채널 8비트, 이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4, 32. 여기에서 말하는 16비트 이상의 32비트가 아닙니다. 16비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32비트. 부동소수점, 뭐 실수, 플로팅, 이미지 이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32비트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건 8비트짜리가 4개가 각각의 채널에 들어가서 32비트란 얘기입니다. 여기 32비트랑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32비트를 내장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그리고 TGA도 32비트 알파 채널이고요. 이 두 개가 얘는 한 중간 정도에 끼는 애고, 이 두 개가 거의 무손실형 압축 포맷이고, 이쪽이 손실형 압축 포맷입니다. 이 BMP는 거의 모르셔도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배경화면을 만든 건데, 퀄리티도 개판이고, 화질은 엄청 크고, 거의 안 씁니다. 그래픽 유저들은. 제일 많이 쓰는, 요게 딱 중간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7, 8년 전만 해도 요즘도 뭐 팁하고 타가를 많이 쓰지만, 요즘도 많이 쓰긴 쓰지만 점점 이 PNG가 많이 늘어났어요. PNG도 알파 채널을 내장할 수 있으면서 용량은 팁하고 타가보다 좀 작아요. 퀄리티는 비슷비슷하면서. 그래서 파일 호환성도 좋고 해서, 물론 호환성이 최고 좋은 거는 티프, 타가 이런 것들이지만, JPG 이런 것들이지만, 호환성이 좋아져서 얘는 이쪽하고 이쪽에 박쥐같이 중간쯤에 있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는 이제 대표적인 게 EXR, HDRR, 그 다음에 RLA, 그 다음에 RPF, 이렇게 대표적인 4개가 있는데요. 4개는 역시 말 그대로 다 2의16에서 2의 32수까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광대역의 색깔을 포함하기 때문에 색 보정을 했을 경우 거의 화질의 차이가 없이 선명하고 강력한 툴이고, 퀄리티를 내야 할 경우 4K 이상의 영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주 유리한 포맷입니다. 특히 EXR 같은 경우는 요즘 더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EXR 같은 경우는 각 한 장의 그림에 멀티 채널, 렌더 엘리먼트를 했을 때 멀티 채널, 뭐 디퓨즈 채널이나 스페큘러 채널, 뭐 리플렉션 채널 등등을 한 장의 이미지에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 때문에 한 5, 6년 전서부터 3D 툴 유저들의 아주 사랑을 받는 툴이 되겠고요. RLA는 3D 툴에서 만들 수 있는 포맷이에요. 3D 마야나 3D 맥스, 뭐 소프트 이미지 이런 곳에서 만들 수 있는 포맷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자체의 오브젝트 아이디나 머터리얼 아이디, 뭐 그 다음에 모션 벨러시티 값, 모션 값, 움직이는 벨러시티 값이라든지, 그다음 UVW 맵 모디파일, 그러니까 2D인데 렌더링을 하면 2D 스틸컷인데 마치 3D 오브젝트처럼 각각의 머터리얼 아이디, 그 다음에 서페이스 아이디, 그 다음에 뭐 그런 아까 벨러시티, 속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3D 같은 2D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7, 8년 전만 해도 거의 마법이다 할 정도로 Zdepth 값도 들어가 있습니다. 2D인데 Zdepth 값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Zdepth를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마치 2D인데도 3D처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RPF는 RLA하고 똑같은 포맷인데요. 요거는 맥스 포맷 때문에 맥스 전용 포맷입니다. 맥스에서 RLA보다 좀 더 강력하게 카메라 값까지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유저는 RLA보다는 RPF를 쓰시면 됩니다. 카메라 값까지
완벽하게 넘어가서 스틸인데 마치 3D인 것처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PF 파일을 렌더링을 해서 100프레임 렌더링을 해서 RPF입니다. 맥스에서는 RPF로 하는 게 좋고요. 이 툴은 이제 컨버션이라는 툴인데요. 갖고 와서 얼마나 이 컨버션이 RPF가 강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스틸컷이죠. 렌더링된 스틸컷 영상인데요. 선택이 되는 것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오퍼레이션에 3D 포스트에 보시면 일단 뎁서 필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뎁서 필드를 먹이면 지금 이게 컴포지션 모드라서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 리어 부분을 가까이서 찍었기 때문에 리어 부분이 가까이서 찍고 바 부분을 멀리서 걸 찍으면 사이즈를 높이면 뎁서 필드도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틸컷인데 뎁서 필드가 먹어서 저 멀리 가면 뎁서 필드가 먹고 가까이 오면 뎁서 필드가 안 먹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듯 스틸컷인데 멀리 가면 저절로 뎁서 필드가 먹고 가까이 오면 뎁서 필드가 해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뎁서 필드는 3D에서 엄청나게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건데 실시간으로 뎁서 필드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포구도 마찬가지인데요. 3D 포구를 실시간으로 먹일 수가 있습니다. 포구의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정을 하셔서 오퍼시티도 역시 조정을 하고 거리를 조정하셔서 뎁서 필드가 먹기 때문에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러프 디스턴스를 최후값으로 주셔서 역시 포구 디스턴스나 오퍼시티 값을 조정을 하셔서 포구도 한방의 3D 포구를 보시면 멀리 갈수록 자욱해지는 안개 속에 들어가 있고 스틸컷인데도 불구하고 3D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난 명령어들을 모두 갖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컨버션이 단종이 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RPF 모션 블러를 통해서 모션 블러 값을 주면요. 카메라 모션 블러와 이 떨어지는 주전자의 오브젝트 모션 블러가 같이 먹기 때문에 아까 먹지 않았던 이 리얼한 카메라 모션 블러와 카메라의 움직임과 떨어지는 주전자의 움직임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벨러시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틸컷인데도 불구하고 렌더링을 새로 걸지 않고 바로 모션 블러가 먹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션 블러가 먹었다는 거 워낙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전자의 모션 블러가 먹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방향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카메라도 모션 블러가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 렌더링을 평소에는 걸고 또 모션 블러나 각종 이런 것들이 렌더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린 데 비해 실시간으로 모션 블러를 줄 수 있습니다. 3D 글로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오브젝트 ID 클릭하면 오브젝트 ID 1번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글로우 값을 주시면 1번이 글로우가 먹게 됩니다. 그 범위를 역시 조정해서 글로우를 멋지게 먹일 수 있고요. 아니면 2번을 선택해서 글로우를 줄 수가 있고 3번을 선택해서 글로우, 4번, 5번을 선택해서 글로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틸컷인데도 불구하고 스틸컷인데도 불구하고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더 놀라운 건
이 링이 지금 보시면 주전자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글로우가 안 먹고 이 뒷부분만 글로우가 먹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글로우가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사값이나 각각의 매핑 소스 역시 편집이 가능해서요. 매핑 소스를 잘못 줬으면 매핑 소스를 바꿀 수도 있고, 리플렉션 맵을 잘못 줬으면 리플렉션 맵 역시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다는 게 가장 놀라운 것이고요. 이 외에도 카메라를 불러드릴 수 있어서 여기서 매핑 소스 렌더링을 한 파일을 하나를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타가 파일인데요. 타가 파일을 그냥 불러드렸습니다. 역시 레이어 위로 얹어놨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 그림이 위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하고 똑같죠. 근데 마치 처음부터 이 그림이 렌더링 된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 장면에 처음부터 렌더링 됐던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크립트 방식으로 뭐 카메라의 정보값을 렌더링해서 갖고 오는 방식, 그런 무식한 방식이 아니고요. 3D 맥스에 있는 카메라를 직접 불러 들어와서 RPF에 이 장면이 처음부터 이 씬에 있었던 것처럼 렌더링 할 수 있는 거의 마법 같은 툴입니다.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편집할 수가 있고요. 일단 스케일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Zdepth 값이 아까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Zdepth 값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장면에 처음부터 있었던 장면처럼 편집이 돼서요. 역시 애니메이션이 지금 보시면 이 장면에서 보면 알겠죠. 이 글씨가 지금 튜브 뒤에 있지만 앞으로 빼내면 튜브 앞으로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시면 튜브 앞으로 왔고 주전자 뒤로 있습니다. 주전자 뒤에 있다가 다시 빼면 주전자 앞으로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스틸컷인데도 불구하고 3D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오브젝트의 처음부터 여기에 위치했던 것처럼 하는 이런 놀라운 마법 같은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RPF 포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RPF 포맷을 지원하는 유일한 컨버션이 지원이 중단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툴인데요. 애프터 이펙터에서도 RPF가 불러와지긴 하나 이렇게 카메라를 다이렉트로 불러오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기능도 없고요. 매우 안타까운데요. 애니메이션 버튼을 켜고 이 글자가 처음에는 주전자 뒤에 있다가 주전자 앞으로 오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직접 드래그를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주전자 앞에 오는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냥 플레이를 해보면 로고가 처음에는 주전자 앞에 뒤에 있다가 주전자 앞으로 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로고가 주전자 앞에 있다가 박스를 통해서 주전자 뒤에 있다가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전자 앞으로 오는 이런 강력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마법의 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이러한 컨버션이 개발이 중단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히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력함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RPF, RLA 포맷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